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 측 그리고 유엔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며 비핵화 목표를 향한 협상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북핵 수석대표 회동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북한의 미사일 확대 움직임에 대한 강력하고 통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양자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면서 현재 방미 중인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율된 접근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all countries, again, especially those countries that may have ties with the DPRK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the ROK do not, to use that relationship in a way that is constructive and in a way that moves us towards our collectiv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한국 정부가 말할 몫이라면서도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는 도전은 물론 인도주의 필요와 북한 주민 우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전략적 안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5일로 예정된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이전에 시험 발사했고 대규모 전국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그들의 계속되는 열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전략사령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한다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도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유조선 2척이 최근 북한 정권의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유엔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유류를 획득한 정황과 함께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관련 내용들을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한국 회사가 매각한 북한 소유의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의 사례가 담겼습니다. 당초 한국 깃발의 대호 선라이즈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해 중국과 홍콩 소재 회사에 매각돼 같은 해 5월 11일 홍콩 소재 기업인 아시아 오션 쉬핑에 의해 견인돼 한국 부산항을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선박을 매각한 한국의 대호 쉬핑은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3월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한국의 장시성을 가진 브로커에 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북한과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불과 2년 전까지 한국 선적이었던 유조선 우정호가 북한 선박을 단 신평 5호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평 5호는 지난해 8월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선박 간 환적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전문가인 한국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이 노후화된 선박을 한국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짧아 중고 거래가가 높은 일본 선박 대신 다소 연식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이 북한 당국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필요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10,000톤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신종 유류 거래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유조선이 북한의 항구로 유류를 직접 운송했지만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은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최소 64차례에 걸쳐 중국 근해와 중국 항구에 운송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아프리카 배냉의 동상 건립 문제와 베트남 하노이 식당에서 포착된 만수대창 작사 그림 판매 등 BOA가 보도한 내용을 보고서에 실으면서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제재 회피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자 캐나다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 보고서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되도록 파트너와 동맹국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유엔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며 일본은 유엔 회원국에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북 인권 압박 정책을 펴지 않은 데 대해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일 BOA에 한국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한 공식 성명을 전하고 매우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속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의 아버지가 되려던 실패한 꿈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쪽과 타협했다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등 문 대통령의 정치적 관점과 정책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가운데 하나로 지난 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